강력한 성장 동력 5인방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옴니클로도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복제약,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복제약 역시도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시 매출로만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메가트렌드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 안정적으로.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강했습니다. 어떠한 특정 투자 시기 고려해서 영상을 절대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 넘게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5,8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00포인트에 불과 16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6,000포인트를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다양한 인간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에는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지금 주식,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 지표로 개인 투자가 꼭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꼭 시장이 꼬꾸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1,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닥도 강보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행히도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의 레벨이 워낙 견고하고 이익의 추정치가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줘야 됩니다. 그래야 코스피가 더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 머니무브는 이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국 지수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하면 포괄적인 외국인 자금 수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코스피는 레벨업 단계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만 좋은 게 아니라 일본 지수, 대만 지수, 글로벌 지수가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만 부진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미국 증시에 어떤 염증을 느낀, 또는 미국 증시가 너무 오랫동안 횡보 또는 조종을 하는 모습에 실망감 매물이 나오면서 그게 신흥국이나 아시아 쪽 자금으로 상당 부분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 어찌됐든 상승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 다뤄드렸던 삼성전기와 삼양식품이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다뤄드릴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시가총액 14위 코스피 초대형주 이 종목을 안 다뤄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로노이란 종목이 전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로노이 관심은 없지만 보로노이가 시가총액 14위, 코스닥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절대 추세가 꺾였다고는 아직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오주는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5.7%에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지수를 초과하는 종목은 보르노이, 한미약품, 최근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초과하는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입니다. 제 관심주인 ST팜도 30%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최초로 아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연초 대비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가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 2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셀트리온을 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누적 순매수 간발의 차이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을 했고요. 불과 2-3일 전만 해도 셀트리온이 1등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역시 셀트리온이 2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입니다. 최근에 원전주의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전기술, 한전산업 모두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현대건설, 제가 강주에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역시도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2등,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2등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진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순매수 상위주에 있는 종목,
바로 네이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단에서 하이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광화문에서 BTS 완전체 공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터주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완전한 상승 추세로 딱 초입 국면에서 머리를 들고 폼을 딱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의 드라마틱한 반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 유진, 한투, DS, 흥국, IM, 메리츠, SK, 유안타, 신한, LS, DB, IB 리서치, 밸류, IB 리서치, NH, 삼성, 부국, 미래, 키움, IBK 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다시금 하반기에 실적과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재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스권 또는 하락 추세로 부진했지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글로벌 모멘텀은 굳건합니다. 여러가지 관세 노이즈도 바이오 단에서 마무리 국면, 거기에 플러스 미국에서 지금 FDA 관련돼서 승인 절차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승인과 관련돼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들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주만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 못 갈 때 너무 급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이지 추세가 꺾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 이익 체력이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악성 재고, 비싼 악성 재고도 다 털어냈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트렌드는 비만, 항암,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RPT, 뇌질환, TPD,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매출 1조 3천억대, 영업이익 4,750억, 특히 영업이익에서 마진율 35%까지 나오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본 경쟁사 철수로 인해서 기존 3인방, 혈액암 치료제, 트록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이 3인방이 여전히 견고한 판매를 유지를 했고요.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셀트리온의 신제품 옴니클로와 스토버클로가 모두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미국에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가 예상됩니다. 합병 후유증 때문에 셀트리온은 매출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꺾였지만 올해 다시 연간으로도 30%대 마진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FDA, 즉 복제약을 만들 때 바이오시밀러 제조할 때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시간이 임상 3상입니다. 최소 약을 만들려면 2년에서 5년 이상, 최대 3천억 이상의 돈이 들고요. 이미 미국에서 유통망과 심지어 일라이릴리가 갖고 있는 생산 공장까지 셀트리온이 확보하면서 더 많은 종류의 약을 더 빨리, 더 싸게 출시할 절호의 기회를 셀트리온이 잡았습니다. 셀트리온은 졸레어, 오리지널 약 졸레어의 복제약인 옴니클로가 강력한 매출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옴니클로, 졸레어의 복제약은 바로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만성 두드러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복제약이 바로 졸레어 복제약 옴니클로입니다. 이미 네덜란드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모두 출시가 완료됐습니다. 4분기에 유럽 매출이 전 분기 대비 76% 폭증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옴니클로는 미국 출시, 올해 하반기 출시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는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강력한 매출 성장축 프롤리아의 복제약 셀트리온의 신규 제품이 스토버클로입니다. 스토버클로는 말 그대로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스토버클로는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복용의 편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기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7월 달에 미국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 최대 보험약국 관리업체, 공보험업체인 CVS 선호의약품으로 스토버클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작년 12월 달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판매 역시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프롤리아 복제약 스토버클로가 유럽의 매출 폭발적 성장의 원년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버클로의 오리지널은 바로 프롤리아입니다. 프롤리아와 경쟁약 엑스지바를 합치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9조 2천억입니다.
9조 2천억에 10%만 스토버클러가 가져온다고 해도 9천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스토버클러와 옴니클로, 신상 5인방 신제품, 셀트리온 신제품이 올해 3천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데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 신상 5인방의 매출은 1조 보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천억에서 1조니까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가 아니라 7천억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 세 번째, 아일리아의 복제약 바로 아이덴지오인데요. 너무나 익숙한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오리지널 아일리아 황반 변성 치료제는 글로벌 매출로 12조 이상을 달성하는 메가톤급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그 아일리아의 복제약이 셀트리온의 아이덴지오고요. 이미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이후 본격적인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성장 동력입니다. 바로 스텔라라 복제약 스테키마입니다. 스테키마는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건선, 그 다음에 장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 건선과 크론병 적용되는 바로 스텔라라의 복제약 스테키마가 다섯 번째 신성장 동력입니다. 오리지널 스텔라라는 역시나 연 매출이 14조 발생하는 메가톤급 역시이고요. 바로 스텔라라의 면역질환 치료제 복제약이 바로 셀트리온의 스테키마입니다. 스테키마 역시도 미국과 유럽에서 25년 작년부터 이미 순차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미국 시장 보험사 협상이 중요한데 미국의 보험 유통망을 이미 셀트리온이 장악했습니다. 마지막 신규 성장 동력 악템라의 복제약인 셀트리온의 악제즈마와 앱토즈마입니다. 용어는 어렵긴 한데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악제즈마와 앱토즈마라는 셀트리온의 신규 제품은 바로 관절염 통증의 저격수입니다. 제형을 정맥주사 IV 제형과 피하 주사 제형 모두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요번주에 셀트리온이 바로 유럽의 미국으로 치면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셀트리온의 코센틱스 복제약을 원래 375명이 필요한 임상 3상 환자 수를 153명 감소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셀트리온의 복제약을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단순히 복제약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바로 환자 수나 기간은 단축시키는 셀트리온이야말로 임상 설계에 최적화된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임상 설계 최적화 노하우가 국내 탑티어입니다. 스텔라라, 악템라,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의 복제약 매출은 최소 5천억 이상에서 1조 초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 바로 렘시마 피하주사 제형의 미국 상품명 진펜트라가 30% 이상의 진으로 이 진펜트라와 신제품 5종까지 합치면 전체 매출의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작년에 50% 초반대에서 65%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역시나 올해 2분기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위탁 생산 역시도 매출 3천억 이상으로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이스라엘의 제약사이자 미국에 상장된 테바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약사입니다. 테바와 임클론 이 회사 CM 물량 거기다 일라이릴리의 CM 물량까지. 렘시마 SC는 유럽에서 이미 점유율 30%를 돌파했고 이 렘시마 SC가 진펜트라란 제품명으로 미국과 이제는 일본, 브라질까지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렘시마 SC의 OP 마진은 35%가 넘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직접 미국 현지 공장을 통해 관세에 대응하고 납기, 물량 대응, 최적화까지 거기다 신제품인 차세대 암세포를 골라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가장 핫한 ADC, 항체약물 접합체 여러 개의 타겟을 동시에 공격하는 다중항체 약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ADC, 항체약물 접합체, 다중항체 모두 올해 안으로 임상 1상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일라이릴리의 위탁 생산 역시도 테바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ADC, 항체약물 접합체 올해 안에 임상 1상 결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의 이제 기초 체력은 감가상각비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 2조대에 육박할 정도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굳건해졌습니다. 탄탄해졌습니다. 원가율의 마법도 생기고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률, 피마진이 1년 만에 50%대에서 올해는 65%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병하면서 썼던 비싼 악성 재고도 털었습니다. 피하 주사형 원 성분명이 인플릭시맙입니다.
피하주사의 인플릭시맙인 진펜트라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특히 집에서 편리하게 맞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PBM 보험약국 관리업체 처방 목록 등재가 완료됐고 진펜트라의 매출 목표를 올해 1조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SC, 진펜트라 30% 이미 시장을 돌파했고요. 또 다른 안정적 캐시카우, 바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복제약 유플라이마입니다. 유플라이마 역시 휴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 즉 통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빼고 고농도로 덜 아프게 처방제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 CVS 헬스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됐습니다. 유플라이마 역시 미국에서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최대 20%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혈액암 치료제, 오리지널 제품명 리툭산입니다. 시밀러명은 트룩시마고요.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 점유율 30%대를 유지하면서 혈액암 치료제로 안정적 캐시카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유방암과 위암, 또 다양한 암종 타겟을 늘리고 있고요. 일본에서 이 허주마가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브랜치버그 공장을 포함해서 일라일리와 이스라엘의 테바 CM 위탁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2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진펜트라가 가장 따끈따끈한 2월달 미국 처방 건수가 전 분기 대비 40%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도 올해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최고 목표가는 32만원, 평균 목표가는 27만 2143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리율은 12% 정도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6.1%. 셀트리온도 국민연금공단이 6.4% 들고 있고 자사주 5.35% 소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 소각할 경우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고객사가 된 일라일릴리 눌려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1372조입니다. 셀트리온의 또 다른 강력한 고객사 테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거의 비슷한 시초입니다. 57조고 이 테바란 제약사 역시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신규 제품의 매출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커진다는 거고요. 59%까지, 많게는 65%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까 브랜치버그 공장, 일라일릴리, 테바,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을 기대하고 있고요. 바로 램시마 SC제형 액상으로 최초 출시했습니다.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코센틱스가 임상 3상 인원을 350명에서 100명대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외에도 ADC, 항체약물 접합체, 다중항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도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난히 매출은 5조대, 내년에는 매출은 6조대, 올해 영업이익 1조 6천억대,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2조를 찍을 것 같습니다. 다만 PER 밸류에이션은 싸진 않습니다. 올해 40배, 내년에 34배를 보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올해 1조를 돌파해서 내년에 거의 1조 5천억을 보고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역시 올해 8천억대에서 내년에 1조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초로 27%대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다시 32%, 내년에 33%까지 회복되고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8%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무난히 올해 5조대, 내년에 5조 7천억대를 보고요. 영업이익 4천억, 내년에 영업이익 2조 6천억.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요.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마진 46%, 역대급 영업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밸류에이션은 43배에서 내년에 40배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 셀트리온 외국인과 기관이 이 수급 보시면 한 달 내내 미친 듯이 사고 있고 오늘도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과 보험과 연기금과 사모포드 중장기성 물량들이 꾸준히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대입니다.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 때 셀트리온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사는 쪽에 최근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요때도 13%, 요때도 13%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상향 하는 추세로 바뀌었지만 거래대금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 거래대금이 사람들, 투자자들 관심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완연한 상승 추세다. 근데 상승 추세의 각도가 좀 아쉽다. 너무 약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어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15% 하락이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 1월 달에서 2월 달 넘어갈 때 약 18%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방향성을 보이기 위한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2등, 외국인 순매수 2등. 바이오가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바이오의 어떤 펀더멘탈 큰 악재나 훼손은 없어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는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노엔, 한미약품 같이 따박따박 돈을 잘 버는 일종의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바이오텍과는 다른 돈 잘 버는 캐시카우가 탄탄한 그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로도 충분히 관심은 가져볼 수 있겠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여전히 굳건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처방전이 줄거나 점유율이 뺏기진 않고 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강력하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성장 동력 5인방 꼭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알레르기성 치료제, 졸레어의 복제약, 옴니클로도 미국과 유럽에서 다 잘 팔리고 있다.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의 복제약, 스토버클로도 역시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 번째,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복제약 에이덴지오, 이거 역시도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건선과 크론병 치료제 스텔라라의 복제약 스테키마 역시도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량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통증의 저격수 악템라의 복제약 앱토즈마와 악제즈마 역시도 미국과 유럽에서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온은 미국의 산 공장으로 테바와 일라이릴리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CF 매출로만 3천억 이상의 매출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철저하게 펀더멘탈 측면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 또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 안정적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HK 이노엔, SK 바이오팜처럼 따박따박 매출이 찍히는 캐시카우를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정말 돈 잘 버는 제약회사들로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를 구분해서 투자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또 반드시 꼭 보셔야 될 핵심 기업과 핵심 산업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3월 달에 부산에 가려고 하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부산 강연 관련해서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